안녕하세요. 궁금한 법을 물어보는 법 법이슈TV 성변 한쌤입니다. 네, 최근에 청담동에 있는 C 건물에 네. 집주인이 10세 네, 10살이다. 네. 10살 오해가 있는 발음인 것 같아서 죄송해요. 10살과 12세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집 주인이었던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양도를 네네. 하거나 이런 거겠죠. 그럴 수 있죠. 그 기사를 보니까 좀 궁금해진 게, 사실 부모나 할아버지들이 자기의 재산을 자기 자녀 손주에게 물려주려고 하는데, 물려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증여 해주는 방법이 있고, 또 양도 하는 방법이 있고, 상속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세법이나 이후에 넘기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차이가 있으니까 그 중에 가장 나은 방법을 나름들 그 어르신들이 연구해서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이렇게 기사를 볼 때 조금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요즘에 안 그래도 이제 부동산 규제도 많아지고 너무 많아졌어요. 일가구 2주택 처분을 이제 유도를 하고 하다 보니, 처분하느니 물려주겠다라고 해서 증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담도 많이 하시고, 어떻게 되느냐. 사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물론 받을 게 없으면 우리 받을 거면 너무 계속 얘기해서 있는 척하고 재미있는 기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제 팁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쵸? 전체적인 구조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려볼게요. 부동산 이슈가 너무 많으니까 한번 배워볼까봐요. 자, 양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파는 거예요.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증여와 양도의 차이는 원래는 돈을 주고 파는 거냐, 아니면 그냥 무료로 넘겨주는 거냐,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매매와 양도는 또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매매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거를 넘어가는 거에 그 방법을 매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매매라는 형식을 통해서 넘기는 거고요. 양도도 물론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도 양도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넘겨준다는 거 행위 자체가 양도인데, 이걸 무상으로 넘기면 증여가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은 무상이면 증여고, 그러니까 유상이면 매매고. 유상이면은 매매 계약, 그것도 유상 계약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매매가 되는 거고, 양도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도 또 있을 수 있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빚을 졌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있어요. 아니, 제가 빚을 졌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기분이라도 좋아. 제가 그래서 10억을 빌렸어요. 우리 너무 뻥이 큰 것 같아. 무슨 10억을 빌려? 10억 없어. 10억이 없으면 100만 원도 없을 것 같은데. 건물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제가 10억을 빌렸어요. 10억을 갚아야 되거든요. 갚으세요 빨리. 그런데 갚을 현금은 없는데 제가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대신에 내 빚 대신에 건물을 줄게 해서 일단 넘겨주는 거잖아요. 이건 대물 변제라고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 물건을 넘긴다라는 행위 자체를 양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왜 제가 매매를 아까 돈을 주고 넘기는 걸 양도라고 표현을 했냐면, 증여, 양도, 상속 이렇게 세 가지를 다르게 평가를 하려면, 증여라는 건 무상으로 주는 거, 양도라는 거는 유상으로 주는 거, 상속은 내가 죽은 다음에 자동으로 내 상속인들이 가져가게 되는 거, 이렇게 구분을 해보려고 제가 양도는 유상으로 주는 거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일단은 정리를 할게요. 자, 양도는 그래서 요즘에도 얘기가 나오는 게,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물리겠다고 해요. 그거는 제가 3억을 주고 산 물건을 5억에 팔았는데, 그러면 2억만큼 양도소득이 발생을 하니까 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겠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이 팔아서 내가 2억만큼 돈을 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로 생긴 소득에다가 세금을 물린다는 게 양도세고요. 그리고 증여세는 자, 내가 가지고 있던 집을 무상으로 쌤한테 줬어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쌤은 그러니까 갑자기 재산이 확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생긴 재산에 대해다가 세금을 물린다라고 하면은 증여세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물리는 거네. 이거 받아간 사람이 이제 증여세를 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아까 유상은
그러니까 그 판 사람이 차익이 발생했으니까. 세금을. 네. 그러니까 3억을 주고 사서 5억에 팔았으면 내가 3억은 원래 처음부터 들어간 비용이니까 그건 공제를 하고 2억만큼은 이 사람이 소득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득에다가 세금을 물리는 거죠. 모든 세금은 뭔가 생긴 게 있어야지 세금을 매길 거잖아요. 근데 3억에 샀어? 네. 그래 뭐 우리가 이제 뭐 자식들이나 손주한테 주는 상황을 가정했으니까 3억에 줬어. 네. 아니면 2억에 줬어요. 네네. 그러면요? 양도소득세가 없죠. 없죠. 네. 그러면 이 방법을 제일 많이 쓰지 않아요? 자,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걸 네, 잘 들어야 돼요. 문제가 뭐냐면 시세라는 게 있어요. 아, 그치. 하긴 감정평가사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금액이 벌써 나와 있죠. 아파트를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이 동네 아파트들 가격이 뻔한데요. 그치. 그리고 요즘에 뭐 어느 아파트가 최근에 뭐 가격이 떨어져서 얼마의 실거래가가 얼마가 신고가 됐다라고 뉴스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10억짜리 아파트를 만약에 5억에 자식한테 양도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벌써 저거 뭔가 이상한데? 조사해봐야겠는데? 라고 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팁이 뭐가 있냐면 누구를 위한 팁일까요? 모두를 위한 네. 네, 10억짜리 집. 이 집은 제가 5억에 샀어요. 5억에 샀는데 시세가 많이 올라서 10억이 됐어요. 그러면 이 10억을 자식한테 10억을 주고 팔아요. 그러면 5억만큼은 내가 양도소득이 생긴 거죠. 만약에 양도만 했으면 이거에 대한 세금은 내가 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5억짜리 집을 샀는데 10억에, 지금 시세가 10억이 됐어요. 근데 이거를 자식한테는 7억에 팔아도 돼요. 30% 정도 감면이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남한테 만약에 그렇게 팔았는데 남한테 팔았다면 10억짜리 집을 7억에 팔았어? 이상한데? 그러면 이 3억만큼은 뭔가 다른 방법으로 한 거 아니야? 거저줄 리는 없다. 네, 그러면은 예를 들면 10억짜리 집을 7억에 산 사람은 3억만큼 이익을 본 거잖아요. 그쵸. 이거는 그러니까 뭐 세법상 여러 가지 복잡한 것도 있는데 그냥 상식적으로만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고만 알아두세요. 간주소득이라는 게 돼버릴 수도 있어요. 마치 3억을 번 것처럼 간주될 수가 있거든요. 그쵸. 10억짜리 시세인데 7억에 나는 7억만 샀으니까 그럼 3억은 그냥 거저 번 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7억을 주고 사간 사람한테 조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10억짜리 집은 통상적으로 10억에 팔려야 되는데 자식한테 양도하는 경우에는 내가 돈을 그렇게 많이 붙여서 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조금 싸게 팔아도 그게 그런 식으로 간주소득으로 보여지지가 않고 그거는 자식한테는 좀 싸게 팔 수 있어 라고 봐주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통상적인 범위가 30% 네, 그 정도, 정도라는 네, 거죠? 거기까지 있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뭐냐면 그럼 자식이 이걸 7억에 사갔잖아요. 이게 시세는 10억이에요. 그러면은 이 자식은 당장 내일 모레 팔아도 10억에 팔면 3억만큼 버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싸게 사간 사람은 그만큼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후에 팔게 될 때. 그렇죠. 3억만큼 양도소득세를 부모가 많이 낼 것이냐 지금 아니면 자식이 싸게 사갔으니까 나중에 자식이 많이 낼 것이냐 결정해. 네, 그러니까 아랫돌 빼서 결정해. 윗돌 올라가고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 양도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라는 어차피 거고요. 취득세는 또 다 별도의 그렇죠. 문제니까요. 네. 그 시세에 따라서 거래 가액에 따라서 취득세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네. 자, 이제 양도는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정리를 일단 해볼게요. 그 다음에 증여는 말 그대로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받는 사람은 그게 100% 비용이 하나도 안 나가고 이득만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데 당연히 부모가 자식한테 돈을 얼마씩 줄 수도 있고 부인한테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용돈을 부모한테도 드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족 간에 벌어지는 증여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만큼 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남편이 내가 가지고 있던 집을 내가 좀 있으면 건강이 안 좋아져서 부인 너 혼자 살아야 될 수도 있으니까 내가 미리 너한테 이 재산을 줄게 라고 했을 경우에는 공제되는 금액이 이거는 세무사님들이 가장 잘 아는데 5억? 정도가 아마 기초공제일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비율이 부인한테 아니라 이 네, 금액이 절대가액이네요. 있어요. 네, 금액이 있어서 남편이 부인한테 아니면 반대로 부인이 남편한테 부부간에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5억까지는 증여세를 안 내고 네, 그 다음에 자식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네, 10년 동안. 좋네요. 자식이 훨씬 적어요. 네, 자식은 자식 알아서 돈 버는 거지 부모한테 받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요. 네, 부부는 일심동체여가지고 서로 그래요? 네, 생활 공동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10년 동안 5천일 거예요. 그러면은 10년 동안 5천을 주고 나면 10년이 다 지난 다음에 다시 10년 동안 앞으로 또 5천을 줄 수 있어요. 20년 동안 1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증여세가 공제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를테면 내가 10년 동안 자식한테 1억을 줬다라고 하면 5천만 원만큼은 공제가 되고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C 건물 만약에 이게 할아버지한테서 줬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할아버지가 자기 자식 아버지한테 주고 이 아버지가 다시 자기 자식한테 주고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주면 증여세도 두 번이 부과가 되죠. 그래서 한 번에 끝내신 것 같은데. 그런데 한 단계를 건너뛰고 밑으로 가게 되면 비율이 달라져요. 아, 비율이 또 달라져요? 네, 왜냐면은 사실 이렇게 증여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원래는 10%를 내야 되는 거였으면 바로 건너뛰고 바로 내려가면은 20%까지는 아니겠지만 10%보다는 많아요. 네, 가산이 돼요. 세대를 건너뛰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부모가 없어. 할아버지랑 줄 수 없는 경우라면 또 다르죠. 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런 거는 증여를 할 때 꼭 세무사님들이랑 좀 이렇게 큰 금액을 할 때 상담을 좀 구체적으로 하셔야지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공제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하셨을 거고요. 그럼 상속은? 상속은 이거는 정말로 죽어야지 발생을 하는 게 상속이에요. 생전에는 상속을 할 수가 없고요. 생전에 하는 건 다 증여예요. 증여 아니면 네. 양도 이렇게. 네, 그렇기 때문에 증여는 그리고 내가 뭐 1억이 있는데 자식이 둘이에요. 너한텐 1,000 주고 너한텐 9,000 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상속은 원칙적으로는 법률에 상속분이 정해져 있어요. 네, 몇 분의 몇씩 나눠줘야 된다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법상 정해져 있는 그 비율을 바꾸려면 그 상속을 받는 자식들, 그러니까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 분할에 협의를 또 해야 돼요. 네, 그런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상속을 했을 경우에 아버지가 원래는 100억이 있었어요. 100억이 있었는데 우리 아빠면 좋겠다. 우리 아빠는 왜 100억을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걸까? 아빠는 왜 내 꿈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거야? 우리 꿈이 뭔데? 재벌이 있어. 아빠가 재벌이어야 되는데. 만약에 100억이 있는데 네. 자식이 둘이에요. 그러면 50억씩 가야 된다고 쳐요. 근데 이 아버지가 한 명의 자식에게 이제 생전에 상속하기 전에 90억을 몰아준 거예요. 나 이거 궁금했거든. 네. 생전의 증여는 상속에 영향을 미치는가 안 미치는가가. 당연히 미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처음에 90억을 미리 다 주고 지금 10억만 남았어요. 그러면은 5억이지, 5억씩. 10억이면 5억 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40억 뱉어내야 돼요? 네. 왜요? 다 뱉어내야 돼요. 아, 진짜 미리 준 거라도? 네, 미리 준 거라도 자식한테 이제 특별 증여를 해가지고 줬던 부분들이 있으면 예를 들면 그때 받아갔던 게 내가 원래 받아가야 되는 것보다 적으면 더 받을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많이 받아감으로 인해서 받지 않은 다른 자식에 대해서 법률이 보호해주고 있는 상속분을 침해한 거잖아요. 원래 이 사람 50억을 받았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미리 주는 바람에 5억밖에 못 받으면 45억을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양도를 한 거면, 매매를 한 거면요? 매매는 거래 관계가 다 이미 끝났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네, 그거는 상관이 없죠. 이거 상속은 그야말로 무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증여와 같은 산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미리 준 게 있다면 다시 다 포함시켜가지고 상속 지분을 나눠야 된다. 근데 이게 되게 어렵겠다. 네. 우리가 이전 시간에 했던 것처럼 사실 자녀가 똑같이 있어도 부모와의 관계가 동일하게 형성되진 않는 네, 경우들이 많으니까 사실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그래서 있겠네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경우에도 인정하면 돼요. 그럼 나는 그렇게만 받고 말겠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근데 나는 기여한 게 분명히 있지만 그 기여한 정도에 비해서 너무 과다한 것 같다 라고 하면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기여분에 대해서 뭐 판단을 내리거나 이런 기준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 법원에서 판사님이 판단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전에 그 구하라법 네, 얘기를 할 때도 사실 저는 비슷한 경우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때는 부모였고 지금은 자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어느 한쪽이 너무 기울어지게 양육을 했거나 이런 경우랑 마찬가지로 부모에 대한 봉양도 마찬가지의 경우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그 고려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나는 45억 나머지 다 받아야겠어라고 민사상 그 상속 지분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봤을 때 실제로 이 아버지가 100억을 다 만드는 데는 이 90억을 가져간 자식이 이 아버지도 기여를 해가지고 이 재산도 만들었고 관리도 했고 모시기도 했기 때문에 이걸 똑같이 1대1로 나누는 거는 좀 부당하고 그래도 이 자식도 최소한 이만큼은 줘야 한다라는 식으로 판단이 내려질 수 있죠. 그 이전 시간에 했던 그 구하라법 그거에서는 인정이 결국은 안 될 것 같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다음의 사건을 위해서 그쪽 변호사님께서 사실 소송을 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했었어서 상속을 아예 못 받게 하는 거는 당시에는 불가능한 거였고 아마도 부양료를 청구하는 식으로 해서 어머니한테 뭔가를 돈을 받을 수 있는 청구가 될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또 이런 문제가 여기에서도 비슷하게 생기네요. 네. 어쨌든 우리에게 별로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증여와 양도 상속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신문 기사를 읽을 때나 이럴 때 조금 재밌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기쁘게도 이런 기쁘게도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있다면 잘 생각해 보시고 꼭 세무사님과 상담을 보시고 그렇게 처리하시면 좋겠네요. 아시겠죠? 안녕.